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식강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7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기간, 특히 외국인들 오랜만에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고, 자, 결국에는 최근은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성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최근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줄지, 추세 회복을 보여줄지, 일단은 목표 구간이라기보다는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해야겠죠. 19,000원은 저항 구간으로서 살짝 좀 얕아요. 얕고, 그 다음에 2만원 부근 돌파를 할지, 2만원 부근 돌파를 할지 보자고요. 일단 21선. 약간 이 시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진행하다가, 시장이 또 하다가 올라갔다가 반등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박스권 장세, 좀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들인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되고 있고, 나토 회담에서 지금 핀란드, 체코, 그리고 또 핀란드, 체코, 또 어디였죠? 저기 하여튼 네덜란드하고 지금 양자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원전 세일즈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오늘 주가에 7%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반영이 되고 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핀란드하고 체코하고 네덜란드하고 이게 원자력 수출에 대한 원전 세일즈, 네덜란드는 뭐 반도체, 폴란드 방위산업,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 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9개 국가 양자회담을 비롯한 스페인 재계인사들과 오찬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 촉구와 중남미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타진한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8일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자, 정상회담 여기서 핀란드랑 좀 나와줄지, 핀란드, 체코, 자,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 자, 그러되면 내용들을 보면은 28일하고 29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분수령이죠. 분수령. 네덜란드와의 오전, 폴란드와의 오후, 덴마크 정상과는 늦은 오후에 만날 예정이다. 근데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시간이 짧아서 이거를 뭐 그냥 그래 뭐 우리 원전 합시다, 바로 이렇게 얘기 가능성들이 좀 힘들긴 하겠죠. 타진하기는 힘들 겁니다. 뭐 이거 원전이라는 게 자체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뭐 입찰 예정서, 뭐 수주, 발주,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체코 30일에는 체코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체코로 이제 먼저 나가가지고 논의를 또 어느 정도 해놨을 겁니다. 체코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게, 첫 해외 출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이제 해외 출장을 체코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코로 가가지고 산업부 장관이랑 체코 쪽에서 이제 좀 얘기를 했겠죠. 원전 수출을 놓고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인데, 이게 체코에서 뭐 원전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의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물론 아무런 그런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기다려 보자고요. 원전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뭐 그런 뭐 판매, 뭐 세일즈 하는 거에서 수주를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뭐 그런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와주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나온 다음에, 자, 일단 정상회담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들이 있는데, 풍력 쪽으로 좀 질문을 좀 주시기도 했어요. 풍력. 자, 여기에서 최근에 뭐 어디랑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멘스가 메사, 여기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서 전략적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 이 지멘스 독일, 이 지멘스 회사가 19.4기가와트 공급 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뭔가 시너지를 좀 내자라고 MOU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뭐 수주 발주를 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좀 협력 앞으로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상풍력 시장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유럽 쪽으로. 미국이 그래도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시장이 더 컸어요. 해상풍력이. 근데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유럽에서 방울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그만큼 태양광이랑 풍력 쪽으로도 과감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증가가 된다.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미지수긴 해요.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아직 좁긴 좁다. 수주 가운데 아랍 바라카 원전 1, 4억이 신고리 5, 6억의 원자력 관련 수주 금액 규모만 1, 2조 원에 달한다. 제주 풍력 단지 기차자 공급은 1,900억 원 규모이고 올해 맺은 장기 유지 보수 계약금은 1,800억 수준이다. 아직까지 원전이 좀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들이고 원자력 화력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 아무래도 해상 풍력에 대한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경쟁이 좀 빡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라이벌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이 국가가 나라가 좀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해상 풍력 터빈 막 이런 쪽으로도 중국의 의존도가 좀 있는 상황들이라 그걸 좀 이겨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풍황에 최적화된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터빈을 개발해 상용화에 앞두고 있다. 모델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초대형 모델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풍력을 포함해 올해 신재생 수주가 8천억 원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뭐 이거 단기적으로 좀 원전보다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로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원자력이 좀 워낙 세다 보니까 원전이 좀 세다 보니까. 자, 근데 최근에 한전 기술하고 좀 이슈가 있었죠. 한전하고. 자, 한전 기술이 한전 자회사입니다. 분할해서 나오는 회사인데 자, 이제 민간 기업이죠. 자, 이 원전이라는 거는 정부 기술이에요. 정부 정책 기술이에요. 원전이라는 기술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전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매각 안 되겠죠. 그러면 국내 동종업계인 원전 업종 기업에 매각이 될 예정이에요. 한전 기술이 왜 갑자기 매각으로 나왔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한국전력이 지금 매출 손실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한전이 한전 기술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 그럼 이제 동종 원전 업계 같은 업계에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각을 하는 대상이 좁아요. 민간 기업들 다른 민간 기업들 다 참여를 하세요. 뭐 건설주라고 하면 다 참여하세요. 전혀 관련 없는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은 있긴 하겠다.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동종업계, 유사업계 이 업계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매각이 될 겁니다. 물론 국내 기업이어야 되고 이 자금이 외국 자본이 있는 기업이면은 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 한전 기술을 매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 업계들 중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기업도 재무적인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한전 기술을 인수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 팀 코리아잖아요. 한전 팀 코리아로 원전 수주를 받으면은 여기에서 영향력과 수주 금액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팀 코리아 내에서 비중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 기술이 수주가 매각 물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탐나는 그런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탐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리는 게 한전 기술 입장에는 주식 4천억 원이 매물이 나온다. 한전 기술. 한전이 적자 보조를 위해 자회사 한전 기술을 14%를 매각 계획이다. 매각 금액 14%가 이 564만 주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더 갖고 있는 걸
한전기술 지분 65% 중에서 최대 주주 요건만 남겨놓고 나머지 14%, 51%만 남겨놓고 14%, 564만 주를 매각을 하기로 했다. 7만원 전후 주가를 고려하면 4천억 원 규모다. 한전 측은 아직 매각 방식과 시기를 정해지진 않았다. 근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을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매각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추진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중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면 충격이 클 수 있어 블록딜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다. 그건 한전기술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누가 인수를 할까? 블록딜. 이게 할인율이 5에서 7% 정도 할인이 적용되는 그 가능성들이 높은데, 매각이 언제 진행되고 막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매도 계획을 발표를 했던 5월 18일 종가 여기서 6만원 가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7만원에서 6만원 가량을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7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언제 진행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매도를 하면 이거를 뭐 동종업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시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블록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인 뭐 한전 기술, 한전 KPS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 같은 경우도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일단은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한전과의 영향력, 팀 코리아 내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들이고, 한전 기술과 두산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1타 쌍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대감이라 해야 될까? 한 4천억 원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4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 자금이 없진 않을 겁니다. 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는 것보다야 한전기술을 인수를 해가지고 내실을 다진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한전기술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거고, 대형 M&A가 또 추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우려가 되는 부분들,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